되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쿼리 DSL, ESL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M+1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잠시 예제를 한번 만들었는데 이거 잠깐 보여드리고 할 필요는 없고요. 코딩할 필요는 없고 M+1 문제가 눈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M+1 문제가 뭔지 말로만 설명해가지고 눈으로 봐야 뭐 알겠죠? M+1을 한번 발생을 한번 시켜볼게요. 네, 지금 이제 양방향이 걸려있군요. 원 투 매니와 매니 투 원으로 양방향 조인이 걸려있는 상태고, 그래서 M+1 문제 최소화 배치 사이즈 챙기라고 하는 내용을 주석으로 맞고요. 없애버리겠습니다. 맞고 막아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체 조회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전체 조회 함수를 파인도어로 하나 만들었고, 파인도어를 하시면 예전과 틀리게 얘까지 모든 속성에 포함돼가지고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플로이, 여기 플로이, 객체까지 속성, 객체 속성까지 나오게 되는데 얘를 통해서 지금 조인이 걸려있죠. 원 투 매니와 매니 투 원 조인이 걸려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그래서 파인돌로 한번 전체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테이블 전체 조회를 할게요. 부서 테이블 전체 조회를 하면 원래는 부서 테이블만 나오는 게 맞지만 지금 조인 컬럼에 의해서 가상의 조인 컬럼에 의해서 지금 관계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얘까지 걸려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인이 걸리는 게 맞는데 이 속성에 의해서 원투 메뉴 로테이션에 의해서 전체 조회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조인이 걸리는 게 맞는데 조인이 안 걸리고 여러 개의 커리가 날아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해서 영 날아가나? 이거 1이고 1 말고 4를 1 말고 예제 4를 해서 지우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쿼리를 날렸고요. 쿼리를 날리자마자 보세요. 쿼리를 날리자마자 디파트먼트 조회를 한번 했고 인플로이 테이블을 이제 개수만큼 조회를 하는데 자 해볼게요. 쿼리 하나 이 인플로이 테이블입니다. 밑에 또 쿼리 둘, 또 밑에 쿼리 셋. 쿼리가 계속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여기 M+1 문제. 쿼리가 하나만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조인에서 하나만 날아가야 되는데 몇 개 날아가고 있죠? 여러 개의 쿼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쿼리가 날아가는데 요게 M+1 문제인데 요거를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배치 사이즈 쿼리가 여러 개 날아가시는 게 눈에 보이시죠? 요거를 M+1 문제 최소화 배치 사이즈를 요거를 조치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고 실행을 하면 여러 개의 쿼리를 인 쿼리로 바꿔준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날아가면 성능 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쿼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조인이 돼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쿼리가 날아가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치 사이즈를 해주고요. 최소화해주는 쿼리를 속성을 넣어주고 실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더로 전체 조회를 뿅 해가지고요. 실행 이렇게 하면 됐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금방 여러 개 날아가는 게 인쿼리로 바뀐 거 보시나요? 인으로 인이 돼가지고 물음표 4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옵션을 주는 게 여기에 있는 N 플러스 5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 이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배치, 디폴트 배치, 패치 사이즈 이걸 해주시면 N 플러스 5 문제가 여러 개 날아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최소화 문제를 최소화해줄 수 있는 설정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JPA 그걸 관계 설정한다는 가정하에서 요거를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행문에서 보면 아까 여러 개 커리문이 날아갔는데 인 커리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가는데 근본적으로 요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패치 조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러려면 이제 커리 어노테이션으로 또 하나를 또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문제 최소화를 해주실 수가 있군요. 그래서 양방향 할 때는 양방향으로 관계 설정을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 쪽에는 뭐를 걸면 되죠? 인플로이 쪽에 자식 쪽에는 레이지 지연 로딩을 걸고 그 다음에 패치 배치 사이즈 이렇게 크게 늘리고 하면 N 플러스 5 문제를 최소화해서 회피를 하실 수가 있으면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관계 설정을 할 때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죠? 관계 설정 안 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관계 설정 안 하면 발생 안 합니다. 오라클 조인 하시면 발생하지 않죠. 이런 문제들 발생하죠. 됐죠? 그러면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커리 DSL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무에서 많이 쓴다는 커리 DSL. 요거는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알겠죠? 스프링푸트에서 내장된 게 아니고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알겠죠? 오픈소스인데 리액트 같은 오픈소스인데 너무 이제 기능이 좋아가지고 실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JPA에서 짜는 기능 중에 쿼리 어노테이션과 쿼리 메소드를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자 쿼리, 개발자가 직접 짤 수 있게 제공하는 쿼리 DSL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는 스프링푸트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외부 라이브러리로 임포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환경 설정을 좀 하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이 약간 어렵고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요. 진행해보도록 하죠. 기존에 있는 거가 꼬일 수가 있어서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실 때 쿼리 DSL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하시면 포트폴리오 할 때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나? 그건 모르겠네요. 좀 더 내가 봤을 때 좀 더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냥 요즘 잘 나가는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로테이션 쿼리나 뭐 쿼리 메소드를 이용해서 짜셔도 되는데 요즘은 이걸로 요즘 이슈에서 좀 자주 사용이 되고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니셜리징 조인 들어가면 좀 복잡하죠? JPA도 좀 복잡해져요. 관계 설정도 복잡하고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JPA에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편법으로 계속 이제 방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시겠죠? JPA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버그성 비슷한 그런 것들. 그렇습니다. 해결책은 다 있지만 그 해결책을 다 적용하면 또 복잡해져서. 네, 그럼 새 프로젝트 만들고요. 오랜만에 만들고 쿼리 DSL 요즘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쿼리 어노테이션과 비슷하게 개발자가 직접 쿼리를 짤 수 있는 기능이 이거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걔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환경 설정이 좀 어려워요. 스프링 부트랑 통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외부로 알고를 있어서 환경 설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잠시만요. 보고 어디서 안 들려요? 들렸나? 아유. 자, 운영을 보고 이렇게 됩니다. 허리 드리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닫고요. 요거 띄워주시고요. 새 프로젝트 똑같이는 아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서 파일 프로젝트 닫고 예, 새 프로젝트 있죠? 새 프로젝트 열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해가지고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펄이 뒤에 있어야 되니까 JPA 펄이 DSL 비교된 들어가죠. 요거는 스프링 부트와 통합이 안 돼 있고 외부 라이브러리 그래서 환경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폴더는 적당한 폴더를 만들도록 하죠. 빼거든요. 여기서 백엔드에 JPA 이글잼하고 있죠. 여기서 요걸로 합시다. 네, 여기다가 백엔드 03 JPA 이글잼에다가 JPA 쿼리 DSL 이글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레이드 메이븐보다는 속도가 훨씬 빌드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걸로 갈 것 같고 이거 계속 씁시다. 그 다음에 JK는 아줄 11버전 쓰고 있고요. 향후에는 최신 버전 한번 다음 수강 때는 한번 해서 11버전 쓰고 그래서 11버전 쓰고 그 다음에 자바에서의 압축은 두 종류가 있는데 자르와 와르가 있습니다. 자르는 일반 프로그램, 와르는 웹 프로그램. 저희는 웹 프로그램 만드는 개발자죠. 그래서 와르로 압축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하시고요. 버전은 최신 버전이 3.0.6인데 요거 쓰시지 마시고 요거 하시려면 JDK 최신 버전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JDK 최신 버전을 사용하지 않죠. 하고 있기 때문에 2.7.1 요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아래단계 한 단계 나눠가지고 이걸로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디벨로퍼 툴 스프링부트 데브트 롱복 요것도 이제 취업하시기 전에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제가 계속 가이드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취업하시면 직접 혼자 하셔야 돼요. 혼자 하셔야 돼요. 샘플은 다 있지만 샘플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 한번 보시고 환경 설정이 스프링부트가 좀 어렵기 때문에 환경 설정 잘 하시는 것도 실력이 돼요. 스프링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전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실무가 전부 혼자 하셔야 돼요. 타임리퍼 이렇게 타임리퍼를 안 쓰는데 타임리퍼 아니에요. 타임리퍼 아니고 그 다음에 SQL은 JPA만 하고요. 나중에 시간 봐서 마이바퀴스 예제를 잠깐 스케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이죠. 오라클 MySQL 쓰시면 MySQL 됐죠? 두 개. 그렇게 하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타임리프 빠져서 다섯 개. 다섯 개만 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쓸 일이 없고, 하고 이제 로그인 할 때 시크릿 좀 써야 되거든요. 인증이나 보안 관련해서 시크릿 좀 써야 되고, 나머지는 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스프링 부트, 데프트, 롱부, 스프링 웹, 스프링 데이터, JP,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는 JP, 오라클, DB는 오라클.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또 색상을 다운로드 받고. 됐죠? 최초 받을 때는 좀 시간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플랫도 빨리 받죠? 라이브러리 연습이 받쳐져서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보내드릴게요. 환경 설정을 좀 해야 되겠죠? 설정을 위해서 그전 프로젝트에 있는 걸 꼭 사용해도 되죠? 직접 복사하셔도 되고 그 전에 수업했던 거 제가 또 카톡으로도 보내드릴게요. 리소스 쪽에 로깅 툴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뭐 이런 것들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인코딩 먼저 좀 만들게요. 한글 깨지니까 항상 한글이고 할 거니까. 파일 인코딩, 유티브, 프로퍼티, 유티브 파일, 체크 이렇게 적용. 에디트의 파일 인코딩, 유티브 밑에 프로퍼티 파일도 이렇게 있고 적용 하시면 되고요. 됐고, 네, 빌드 쪽에 컴파일러 누르시면 자동 빌드 안 하셔도 되긴 한데 체크합시다. 자동 빌드 되게 소스 수정될 때마다 자동 빌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프로세스로 어노테이션 할 거.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컴파일러의 어노테이션 프로세서. 레벨 적용하시면 되고, 컴파일러 쪽에 자동 빌드, 컴파일러 쪽에 프로젝트 자동 빌드.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하고 확인. 빌드. 안 돼? 지금 저도 뛰어야 돼. 그러니까. 끄자마자 이렇게 되네. 버전 잘못했네. 치우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버리고죠. JPA 퀄리티를 누르세요. 버전은 11부터 뭐하는
체크. 그리고 파일에서 이렇게 적용. 일부는 손댈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닫고 벨트 닫고 여기도 들어있고 파일러 작업이 들어있고 여기 뽑아서 세 가지만 찍고 선생님. 네, 디프 파일 이거 체크하고 적용 하시면 되고 에디터 닫고 컴파일러 알겠어요. 이거 펼치고 어노테이션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만 세 개. 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컴퓨터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한번 해보고 계속 해본다 이제 예습이 되니까 만드는 거야. 심심할 때마다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거 프로퍼티 파일하고 로깅 관련된 이거 설정 파일들을 그전 프로젝트 있죠? 수업할 때 썼던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릴게요. 넣어주세요. 항상 이제 프로젝트 세팅이 어렵죠. 환경 설정이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토티도 부탁해서 데이터까지 다 보내드리도록 하죠. 연습을 위해서 이렇게 4개 다 넣어주기 바랍니다. 어디에 넣어야 되나요? 리소스 밑에 넣어야 되겠죠? 자바는 자바 소스가 필요하고 환경 설정은 다 어디서? 네. 항상 이게 어디요? 이게 스프링부트의 폴더 구조를 잘 보십시오. src를 항상 저희는 손대야 돼요. 다른 거 손대시면 안 되고 src를 펼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src를 펼치면 이렇게 메인과 테스트가 있고 테스트는 손 안 된다고 했죠.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소리 마시고 저희는 뭐 다르게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바이 테스트 하고 있죠.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바와 리소스 폴더가 있는데 메인을 펼치면 이거는 자바 소스 코딩, 리소스는 환경 설정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폴더 구조를 우리 딱 생각을 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src 메인 자바, src 메인 리소스 이렇게 스프링부트 폴더 구조가 됩니다. 폴더 구조를 잘 익혀주시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폴더가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저희는 환경 설정 리소스 펼쳐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되는데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 있죠? 여기다가 같이 금방 보낸 4개의 파일을 리소스 밑에다가 다 넣으시고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를 덧붙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덧붙이시면 되죠. 그래서 해봅시다. 저도 복사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환경 설정과 SQL과 그 다음에 로깅 툴 설정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로깅 툴은 제가 쓰는 로그백입니다. 로그백. 다른 거 쓰셔도 되는데 일단 제 거로 한번 쓰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다른 로깅 툴 쓰셔도 됩니다. 됐죠? 이게 그렇죠. 4개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됩니다. 리소스 밑에. 네, 이걸로 이제 스프링부트 환경 설정은 한 90% 끝났고, 빌드.그레이드에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좀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 보시면 이 토커는 XEPDB 저희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XEPDB1입니다. 그렇죠? 요거 151 토크 데이터베이스 토크는 151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XEPDB1입니다. 요거 세팅되어 있죠? IP는 로컬 호스트 자기 컴퓨터 도메인이라고 있죠. 자기 컴퓨터 DNS라고 있죠. 들어가고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포트가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클라우드 쓰시는 분은 자기 클라우드 이거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클라우드 그 전에 하셨던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여셔가지고
클라우드 쓰시는 분은 클라우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도커는 지우고 도커와 클라우드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돼요. 둘 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쓰셔야 돼요. 됐죠? 저 하나만 했어. 지금 얼굴 뜨고 있는데 이걸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뜨는 거고 이제 라이브러리 추가로 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서브레이드 하시고 이제부터 쿼리 DSL과 동시에 환경 라이브러리 설치를 할게요. 쿼리 DSL은 외부 라이브러리라서 환경 설정할 때 수동으로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세요. 일단 차근차근 합시다. 요거 먼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쿼리 DSL 추가. 저거 투도 걸려있죠? 이걸 어디에 넣으시면 되냐면, 외부 라이브러리라서 수동으로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서. 플러그인이죠, 플러그인. 제일 위에. 플러그인 있죠, 플러그인. 아이디로 시작되는 4개. 요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쿼리 DSL. 아이디. 이거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설정하기 좀 꽤 있습니다.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겠습니다. 넣나요? 그렇죠? 밑으로 쭉 내려오게 내려서 디펜던시가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것이고, 네, 요거까지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라클 19 라이브러리랑 그 다음에 로깅 툴을 위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쿼리 DSL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이거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사. 이때 제일 위에다 넣어주세요. 제일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디펜던스 제일 위에다가 오라클부터 해서 그 기존에 있는 거 살리고 기존에 거 지우시면 안 돼요. 기존에 거 지우시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지우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지우지 말고 요거 살리고 추가하라는 얘기죠. 살리고 추가하라는 얘기죠. 알겠죠? 기존에 거 지우시면 에러가 납니다. 알겠죠? 추가. 네, 라이브러리 추가입니다. 대체가 아니고 추가. 됐죠? 그래서 오라클 19, 이거는 로깅 툴, 여기 있네요. 투두로 제가 풀어놨죠? 요겁니다. 여기 이제 쿼리 DSL 라이브러리가 되고, 요거는 제가 필요에 의해서 모델 맵퍼 라이브러리를 하나 필요에 의해서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요거 있으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했고. 됐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쭉 끝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셨나요? 여기까지 따라 하셨죠? 여기까지 따라 하셨죠? 다 하고 나면 전체 빌드 그레이드를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카톡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게 있으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가할 거. 네, 이겁니다. 쿼리 DSL 추가 시작이죠? 이거를 어디에 넣냐 하면 57라인 제일 밑에 있죠? 타스크 점 여기 제일 끝 라인, 제일 끝에 아무것도 없는데 제일 끝으로 커서를 갖다 놓고 제일 끝으로 타스크 점 네임 제일 끝으로 커서를 갖다 두고 제일 끝에 있죠? 제일 끝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 갖다 두고 요 제일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붙입니다. 다시 어디에? 네, 여기서 커서를 제일 밑으로 내리면 제일 끝 라인이 저는 58라인이거든요. 여기다가 요 위치 정도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쿼리 DSL 환경 설정이 끝났습니다. 다 붙여놓고 나서 요거 한번 빌드 한번 해주셔야 되죠. 그레이드 빌드 눌러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편집할 때마다 파일이 수정될 때마다 나타나요. 아시겠죠? 파일이 수정될 때마다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한번 빌드 해보죠.
됐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 설정이 끝났고 애플리케이션 점 프로퍼티즈 다시 열어보시면 아까 붉은색으로 보였던 얘가 검은색으로 바뀌었을 거고 바뀌었죠? 됐네요. 퀄리 DSL을 위한 환경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빌드.점 그레이드를 전체 제 거를 카피해서 카카오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락된 게 있는지. 좀 약간 복잡해서 환경 설정이 복잡해서 빌드.점 그레이드 네, 전체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서버 한번 실행할까요? 네, 서버는 이상 없이 잘 뜨는 것 같고요. 그죠? 커뮤니티가 같은 거고. 우리 DSL이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환경 설정은 이걸로 끝났군요. 네, 여기 옆에 보시면 그레이드라고 여기 보시나요? 이게 그레이드 메뉴. 이게 인텔리제이의 그레이드 메뉴 보시나요? 이 빌드 툴이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게 뭐가 펑 튀어나오고 그죠? 뿅 튀어나오죠? 뿅 튀어나오고 여기 쿼리 DSL이라는 메뉴가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추가가 됩니다. 빌드, 그레이드, 빌드, 쿼리 DSL 이 메뉴 보이시죠? 보이시죠? 잘 보시죠?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더 눌러보시면 컴파일, 쿼리, DSL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추가가 됐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라이브러리가 잘 설치가 됐다. 이렇게 그레이드를 펼쳐가지고 오더 밑에 쿼리, DSL 이런 메뉴들이 보이면 라이브러리가 잘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쿼리 DSL 같은 경우에는 외부 라이브러리라서 빌드할 때 따로 요런 메뉴를 이용해서 빌드를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런 메뉴가 떠 있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 해주시고 더블 클릭하면 이제 빌드 됩니다. 나중에 다른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됐고요. 이걸로 됐고 한 바퀴 돌고 다음에 그레이드래 여기 보이시면 됩니다. 언어에 요거 보이고 밑에 쿼리티에서 이런 메뉴가 보이시면 잘 설치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네. 네네, 하시죠. 네. 쿠퍼 더블클릭, 더블클릭 하시나요? 클릭. 했고, 위로 쭉 하시고, 이게 에디터에 더블클릭해서, 인코드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이렇게 파일, 그 다음 체크. 적용. 이렇게 하시고, 확인. 하시고, 프로퍼티즈 파일 더블클릭 하시면, 깨졌죠? 안 깨졌나? 안 깨졌으면 다행이에요. 네. 여기 하시면, 간혹가다 깨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안 깨질 거예요. 밑에 고팔로 설정이 됩니다. 자동시간 계산 똑같이 이거 변경했을 때 다른 거 만들면 새로 붙여하는 거 아, 그래도 사사 네네네. 네. 아, 원래 자동으로 뜨는데 한 번씩 안 뜨면 뭐 새로 고침하시면 돼요. 새로 고침하시면 그렇죠?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있군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준비는 다 된 상태고요. 실습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DPT랑 그 다음에 EMP 있죠. 그거를 다 복사해서 준비만 하고 오늘 이제 환경 설정만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 쪽에 뭐가 필요하나요?
패키지 폴더를 만들어 봅시다. 컨트롤러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시험 칠 때 했던, 여기 왜 여기 들어왔어? 여기 안에 들어와야겠다. 그 다음에, 네, 그 안에다가 컨트롤을 하고, 각각의 폴더들이 필요하죠. 만들어 볼게요. 환경 설정하고 하고, 네, 모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도 필요하고, 이게 만들어놨죠. 서비스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죠? 레파지토리도 필요하고, 레포지토리. 그 다음에 DTO도 쓸 수 있으니까 DTO도 이렇게 폴더 5개 미리 준비할게. 폴더 5개 준비하시면 되고. 됐죠? 네. 됐고요. 쿼리 DS를 위한 컴피그 자바 파일이 필요한데, 그거를 위한 이제 새로운 폴더도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을 위한 환경 설정을 위한 application.properties 파일로도 환경 설정이 가능하지만 자바로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스프링 부트에서. 그래서 자바 파일을 위한 configuration 요것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configuration 자바 환경 설정. 네, 요것도 소개를 해드리죠. 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파일 리소스에 있는 요걸로 하긴 하는데 가끔씩 자바로도 환경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배우셨으니까 이 응용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폴더 configuration 환경이죠. 설정이고 여기서 제가 파일을 2개를 드릴 테니까 요거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넣어주시면 돼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바 파일 2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바로도 환경 설정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약간 응용 예제가 됩니다. 응용. 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로 인해 환경 설정을 하지만 자바로도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파일 2개 드렸죠? 요거를 어디에 넣으시면 되냐면 넣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컨피그레이션 여기 있죠? 환경 설정하는 폴더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갔죠? 그래서 이름이 쿼리 DSL config 자바 파일과 루트 텍스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쿼리 DSL config는 이거는 무슨 파일이냐면 이거는 뭐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쿼리 DSL을 쓰시려면 내부적으로 이제 액티비티 매니저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설정들이라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쿼리 DSL을 쓰려면 요거를 자바 파일을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참고로 이게 이제 어노테이션 컨피규레이션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스프링 부트에서 자바 소스를 이거 쿠키를 만들어 환경 설정 강산이 있는 게 파일로 사용하게 하는 2개 잡아 그래서 자바 파일에다가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이 자바 파일이 뭐가 되냐면 환경 설정,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처럼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기능 부여를 사이트하니 나가고.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리뷰를 주시면.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새로 나온 어노테이션이 있으니까 설명만 드리고. B는 네, 요거는 이제 스프링부트에서 스프링부트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로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 보통 요거는 언제 쓰냐면 컨피그레이션 되어 있는 요런 자바 비트 있죠? 여기에서 쓰는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클래스 자바 비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쓸 일은 뭐 많이 없으실 건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위에 붙이신 어노테이션을 붙이신 이렇게 붙이신 생성자나 함수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한개 생성해 줍니다. 그런데 서버가 비동될 때 서버가 비동될 때 얘를 이 객체를 JPA 팩토리라는 이 객체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요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거랑 비슷하죠?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서비스나 레포지션이나 레포지토리나 뭐가 있었죠?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객체는 얘가 있는 객체는 서버가 될 때 객체를 미리 생성.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기능과 똑같아요. 이런 것들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컨피그레이션에 붙어 있는 요 객체에는 요거를 붙이는 게 아니라 빈을 붙이겠죠. 빈을 붙여놓으면 서버가 비동될 때 객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JP 쿼리 팩토리라는 객체가 됐죠? 됐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컨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컨트롤에서 또 붙었죠? 이 환경 설정 잡아겠죠. 빈 붙었죠? 서버가 비동될 때 얘를 객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기능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컨피그레이션 객체에는 빈을 씁니다. 서비스나 레파지토를 쓰는 게 아니라 빈을 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여기까지 한 거를 올려드릴게요. 환경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코디를 마무리하고 내일 아마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아요. 마무리하고 그 다음부터 리스트 다시 가서 보급 기능 배우고 연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라는 연동 본격적인 프로젝트 대비 연동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백엔드 연동